관련해서 이제 그거를 반박하기 위한 명태균에 대한 추가 그 폭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얼마나 둘 사이가 김건희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창원에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국가 산단으로서 이제 그 원전이나 이런 거를 진짜 방산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는 거를 명태균은 미리 알고 있었고, 그거를 또 강혜경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랑을 한 정황이 추가로 나온 거예요. 아휴. 네, JTBC가 확보한 새로운 녹취에 따르면 2022년 6월 20일에 이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 전화를 걸어서 이번에 윤 대통령 부부가 경남 창원을 방문한다. 하지만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녹취가 그런 확보가 말을 됐습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자랑하는 건가? 근데 이 신불자의 심리인 거죠. 지가 뭔가 정보를 알고 있는데 기밀 사항인데 난 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기밀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어디에 특정 업체를 방문해갖고 뭐 격려를 하고 지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참여하면은 립서비스라도 하잖아. 그러면 주가가 막 오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통령이 온다라고 하는 게 사전에 알려졌으면 주가가 폭등을 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르기도 했고요. 관련해서 명태균이 두산 주식 6, 7만 원 간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추가 고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유, 참, 아무튼, 명태균하고 말싸움을 했던 JTBC 배승주 기자가 단독 보도를 많이 내놓으시네요. 예. 잘못 건드린 거지. 왜냐면 지금 창고에 탄환이 가득 쌓여 있는데 난사를 안 하고 정조준을 하려고 지금 쟁여놓고 있는데 그렇죠. 명태균이 참고직이한테 너 빈청이지 새끼야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건드린 거지. 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고 개방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앞으로도 엄청나게 나올 게 많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명태균을 죽이는 아킬레스 건들은 거의 대부분 또는 그 독침은 다 배승주 기자가 한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에서 뭐 이와 원전 관계된 데서는 그 주요 테마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일 이런 정보가 사전에 갔다 그러면 건희가 제일 먼저 샀을 거예요. 가기 전에. 그리고 명태균의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에너빌리티 주식을 산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 그 특징 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아유, 내가 이번 좋은 정보 하나씩. 그렇지. 잠깐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이번에 좋은 정보였는데, 야, 니들만 다 사라. 막 이러고, 그 지금 사람한테 마이너스 알려주죠. 내가 몇 %인지 알아? 그건 공개적으로 산 거고, 비공개적으로 산 거는 지금 거래 정지 당했어. 아줌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아휴.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정보는 함부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날렸다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이거를 알렸을까요? 안 알렸을까요?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들한테 내지는 대표자한테는 내가 대통령 데리고 올게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샤바샤바를 받아 처먹었다? 해 먹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언론 보도를 안 하고 비밀리에 오는 이유는 이 정보가 돈이 되려면 비밀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와야지 돈이 되는 거죠. 그래, 나만 사지. 잠깐. 아니,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먼저 타진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방문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느냐? 역으로 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창원 산단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근데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기 때문에 명태균하고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 두산 측에서 먼저 명태균 찌려가지고 우리 같이 합시다 그렇지. 이래서 올렸다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 온다는 거구나. 그렇지.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와.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쪽은 명태균을 내세워갖고 이번 공단 선정부터 시작해갖고 부지 확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 안에서 명태균이 준 정보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일 안 그랬다 그러면 진짜 유한양행처럼 성실하고 정직한 기업인 거고, 아니라고 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2, 3년 동안 어디에 혹시 부지 확장을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사주를 취득하는 과정 중에 명태균과 연결된 정보나 사전에 협약이 없었을까라는 부분도 반드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명태균은 아마 이 창원산단을 굉장히 자신의 어떤 필승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했을 거고, 뭐, 인생의 제일 큰 사업으로 했을 겁니다. 아마 그동안 살아온 그애를 봤을 때는, 그 정도 사이즈가 될 만한 사업이에요. 수조 원대의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돈이니까. 부동산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일반적인 김건희, 윤석열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하여튼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왜냐면 지가 돈이 없어. 지가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유용하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포섭을 했을 것이고, 그러던 과정 중에 공무원들하고도 유착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뭐 시장도 내가 뽑은 사람이고 국회의원도 내가 당선시킨 사람인데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원산단 관련해서는 관련 기관장한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명태균 씨가 창원 국가산업단지 관련 인사에도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오는 녹취도 나왔습니다. 이 창원시 산하기관으로 창원산단 관련 업무를 하는 창원산업진흥원의 원장 임명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였는데, 이 자신이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장모 씨를 추천해서 장 씨가 원장으로 임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애초에 김영선 의원 후원회의 후원의 사무국장이에요. 사무국장이었대요. 실질적으로 김영선이 걷어들이는 정치 자금을 관리하는 또 하나의 강혜경 씨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원장으로 추천해서 올린다? 물론 뭐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시에 앞으로 그 창원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몇 조 원이 들어올 수 있는 국가 산업을 유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산하 단체의 책임자를 선거 사무실에서 후원금 모으던 사무국장을 시킨다? 저는 이거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뭐 유력한 지역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이 뭐 원자력 사업이나 방산 사업이나 지역 행정이나 그 이외 여러 가지 공단 조성을 위한 뭐 토목적이 됐든 어떤 뭐 시스템적이 됐든 이런 부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땐 그냥 그런 능력은 없고 명태균이 부리기에 가장 좋은. 그렇죠. 딱 시키는 대로 하기에 네. 좋은 사람인 거야. 대가리 안 크고 그렇지. 그 자리에 앉은 걸로 월급 많이 받는 걸로 감사하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할 놈. 그렇죠. 그걸 하는 거죠. 결국은 돈을 다룰 수 있는, 앞으로 창원권에 쏟아져 들어올 막대한 국가 자금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자리를 거기다가 박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을 내 쪽으로 땡겨와야 되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당연하죠. 그 돈을 빼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돈으로 어디 업체를 지정하거나 토지 보상비를 주거나 아니면 공사비를 집행할 때 어느 쪽에다가 그거를 우선해서 줄 수 있는지 그 권한을 발휘하려고 하면 장이어야 되는 거야. 위원장이어야. 장이고 결국은 그 모든 결정은 다 명태균이 하고 그 말대로 그냥 이 장은 바지장으로서 앉아가지고 명태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받은 월급을 반땅 안 했을까? 반띵 했겠지. 또 명태균한테 상납하지 않았을까요? 반띵을 하든 아니면 나중에 뭐 큰 사업을 해갖고 나눠 먹기를 하든, 아무튼 둘은 그런 유착 관계에 있는 사람인 거고, 이런 사람을 낙하산도 아닌 공모로 뽑았다고 하는 거는 그 공모에 들러리 쓴 사람들을 또 무시한 절차인 거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 원희룡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원희룡이 없으니까. 국토부 장관, 현 국토부 장관한테 지금 창원산단 관련해갖고 명태균 이런 짓거리라고 영향력을 미쳐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열렸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박상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야당 의원들이 이제 여러 질문을 했는데요. 명태균 씨가 창원 산단 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얘기를 들어봤냐라고 묻자 보도를 통해 들었다. 국토부 자체 조사는 안 했냐라는 질문에 안 하고 있다. 우리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이런 대답을 했고, 그리고 관련 기사의 내용을 박 장관에게 읽어주면서 물어보자. 저희가 전혀 알 이유가 없다. 국토부 직원들이 어떻게 그걸 다 알겠냐. 조사하러 가는데 거기 나와서 안내하는 분이 명태균인지 김태균인지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알겠냐라고 답했습니다. 야, 이 정권의 이 쓰레기들 뭐가 이렇게 당당해? 지들이 가갖고 실사로 현장에 가서 저기를 했고, 관련된 자료를 다 브리핑을 받았고, 그러면 진짜 모르는, 대가리 몇 개진 잠바떼기 입고 나타난 공무원도 아닌 새끼가 그 안에서 그러고 설치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면, 당신 뭐요? 당신 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행세를 하고, 리드를 하고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라고 안 물어봤다 그러면 그 새끼는 공무원이 이상한 아닌 거지. 거죠. 민간이 동네 아저씨가 직무위기, 아이고 공단은 직무위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고요. 도로는 어떻게 내줘야 아저씨 되고요. 누구세요? 이런 아저씨 누구세요? 얘기를 하는데 술 그렇지. 드셨어요, 아저씨? 그렇지. 저기 집에 주무세요. 아저씨 가세요. 신분증 내봐요. 어. 근데 아저씨 뭔데 민간원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누가 됐든지 간에 민간인이든 아니든 우리는 잘 몰라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새끼도 명태균 묻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명 묻었어. 명 묻었어. 그리고 원희룡이가 이제 해결 못하고 내려간 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고속도로는 뚫어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장모 땅 옆으로 기차역도 옮긴 것도 옮겨줘야 되는 거고, 장모 땅 사는 데다가 공단도 해주고 뭐도 해야 되는데, 창원공단도 아마 인계를 받았을 거예요. 이거 또 여사님 사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과정 안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전혀 모른단 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창원을 모르고 정치를 안 보는 우리도 하루에 몇십 번 명태균과 창원공단 관련된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해당 업무에 장관이라는 놈이, 국토부 장관이라는 놈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아냐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뻔뻔하게 국회에 가서 저지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예산위에서 지금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예산 전액 삭감하기로 했거든요. 창원공단 관련해갖고도 전액 삭감 시켜버려야 돼요. 이거 조사 끝날 때까지. 지금 어떤 놈 돈 그렇지. 벌어주겠다고 그렇지. 지금 거기다가 부지 매입비를 내고 도로 조성비를 내고 공단 조성비를 냅니까? 설계를 합니까? 그거 하면 다 명태균이 돈인데 퇴직금인데 그렇지. 관련된 명확한 조사와 등산기획이 될 때까지는 백지 상태로 다 가야 돼요. 스탑해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 9개의 국가 산단으로 지정된 지역들도 면밀한 기준으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창원만 헤쳐먹었겠냐고. 나라가 김건희, 윤석열한테 살림을 완전히 다 퍼내주게 생겼어요. 우리 국민이 생산하고 있는 예산 600조로 만들어지는 모든 집행들과 돈 중에 절반 이상에 가까운 돈들이 이런 방식으로 윤건희 또는 김건희 모녀에 대한 수익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명박이는 크게 해먹는 도둑놈이고, MB는. 그리고 김건희는 건희는 좀 짜잘하게 짜잘하게 해먹는 무슨 단어림 기획 같은 걸로 행사비나 뽑아먹고 이런 줄 알았더니 아휴. 명박이는 반띵을 하는 놈인데 반해서 얘는 그냥 하면 지가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 하나도 안 나눠주고 지가 이 모든 거를 주가 조작부터 이런 국가 산단 사업부터 부동산 투기부터 마약 사업까지 대한민국에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된 사업들은 지가 다 헤쳐먹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세상에 이렇게 국가를 수익 모델로 생각하고 정치를 하는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요. 저도 처음 봐요, 이런 것들은. 네.
저의 스케일로는 감당을 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긋나는 겁니다. 진짜 능력이 있고 준비가 된 사람들은 다 그때 맞는 사람들과 맞는 시스템, 절차, 시간을 해가면서 깔끔하게 티 안 나게 그렇게 헤쳐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은 욕심만 앞서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다 터질 일들을 지금 다 벌려놓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뒤에 따라가 한 10개 하고 한 8개 터져도 2개로 먹는 게 쏠쏠하거든. 얘는 10개를 다 먹을 수 있다는 욕심에 일을 벌려버리니까 아, 그렇구나. 100개가 다 터지는 겁니다. 10이면 아. 역, 100이면 100. 맞아. 우리가 이제 그래도 사기꾼이 상식적이진 않지만, 그래, 10개를 버리다가, 야, 2개만 성공해도 그게 어디냐? 이런데 그게 아니고, 무슨 소리야. 10개면 10개 다 성공해야지. 난 다 먹을 수 있어. 내가 다 처먹을 거야. 아무도 그거죠. 못 건드려. 그래서 맨날 그런 놈들, 그런 시스템, 그런 동업자들만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뭐 하나 무슨 무슨 주가 조작을 꺼냈는데 부동산이 연결이 되고, 군 인사에 대한 개입이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다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줄줄줄줄 다 터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너무 당당하고 그렇지. 떳떳해. 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단죄를 하지 않으니까. 와, 법과 정의가 얘들한테만은 실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